2020년 1월 5일 새벽 1시경 광주 금호소방안전센터로 한 통의 다급한 신고가 접수됩니다. 아버지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데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는 딸의 전화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빌라. 1층에서부터 각각 식당과 폐업한 노래방, 빌라 주인집에 있는 3층 건물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소방구급대가 3층 현장으로 출동하자 61세 아내 김모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화장실 안에는 쓰러진 55세 남편 이모 씨에게 18살 난 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이 씨의 상태를 살펴본 결과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 아내 김 씨는 전날 저녁 술을 마시고 일찍 잠이 든 남편을 두고 딸과 함께 노래방에서 4시간 정도 놀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화장실에 남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평소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이석증을 앓고 있었기에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 생긴 사고 같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씨의 몸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던 구급대원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모녀의 말처럼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라기엔 남편이 씨의 머리 쪽 상처가 지나치게 많았고, 상처 모양이 등기에 맞은 듯 찍히는 적으로 남아 있었으며, 상처가 깊어 피가 많이 났을 텐데도 소량의 출혈 외에는 현장에 흘러나온 피의 양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숨진 이 씨의 목에서 졸린 듯한 흔적이 희미하게 발견되면서 구급대는 곧바로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6일 아내 김 씨는 남편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도대체 하룻밤 사이에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구급대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학수사팀은 곧바로 루미놀 검사를 진행했는데, 이 씨가 처음 발견된 화장실이 아닌 거실 쪽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녀의 말처럼 이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게 아니라 거실에서 숨진 뒤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순 사고로 위장한 명백한 살인 사건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 빌라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빌라 쪽을 비추는 CCTV가 하나 있었습니다. CCTV에 녹화된 영상을 샅샅이 뒤지던 경찰은 이윽고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구급대에 신고 전화가 접수되기 3시간 20분 전쯤인 1월 4일 밤 9시 40분경 의문의 차량 한 대가 빌라 앞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곧바로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니 5분도 채 안 돼 커다란 봉지 여러 개를 들고 내려왔고, 봉지를 모두 차 트렁크에 싣고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CCTV가 빌라와 멀리 떨어져 있어 사람의 실루엣만 겨우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차량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에서는 숨진 이 씨의 아내와 딸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 이 씨가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말을 꺼내놓는데, 아버지가 쓰러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어머니가 아버지 머리 위에 샤워기를 틀어 물을 뿌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 김 씨는 남편이 피를 너무 많이 흘리길래 무섭기도 했고 물을 뿌리면 남편이 깨어나지 않을까 해서 물을 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출동 당시 남편이 쓰러진 주변에 혈흔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설명되는 진술이었습니다. 이어서 딸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경찰의 귀를 더욱 솔깃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와 함께 노래방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며 몇 차례 자리를 비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와 잘 아는 노래방 주인도 김 씨가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4시간 넘게 있었죠. 언니도 같이 있었죠. 딸하고. 그러다가 친구 가게에 들렀던다고 노래 부르고 있으라 해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집에 들렀었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이번엔 노래방 주변 CCTV를 모두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김 씨가 사건 전날 밤 9시경에 한 번, 밤 11시경에 한 번 모두 2차례나 집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경찰은 탐문 수사 도중 아내 김 씨가 빌라 1층 식당 앞에 주차된 식당 주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다는 사실도 듣게 됩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 경찰이 김 씨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던 중 국과수로부터 숨진 남편 이 씨의 부검 결과가 날아왔습니다. 부검 결과 남편 이 씨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그리고 이 씨의 몸에서 졸피뎀 성분이 수면제가 소량 검출됐다는 겁니다. 경찰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회하자 사건 닷새 전 아내 김 씨가 불면증이 있다며 한 병원에서 동일한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은 사실도 확인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과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아내 김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한 경찰은 김 씨를 불러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며 계속 진술을 거부하던 아내 김 씨는 결국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월 5일 아침 8시경 자신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자백합니다. 아내 김 씨는 호프집을 운영하다 손님이던 이 씨와 알게 됐습니다. 호프집 사장님과 단골 손님으로 시작해 빠르게 가까운 사이가 된 두 사람은 결국 부부가 됐습니다. 선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그래서 호프집 하는 데를 우리가 그리 가가지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맺어지게 됐는가 봐.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이후에 아내 김 씨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마저도 비밀로 덮어주었던 남편 이 씨. 사랑의 힘으로 온갖 어려움도 극복한 두 사람이기에 신혼 초기에는 아내 김 씨가 덤프트럭 기사로 일하며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열심히 살림도 도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의부증이 심해지고 아내 김 씨가 하우스 도박을 하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 사이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아내 김 씨는 도박판에서 만난 61살 조모 씨와 외도를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이 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남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아내 김 씨는 그 무렵 남편도 어떤 여성과 외도를 했는데 그 바람에 나는 쳐다보지도 않고 남편이 오직 이혼만 요구해 감정이격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1월 4일 저녁 아내 김 씨는 남편 소유의 빌라 3층 자택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이때 남편에게 수면유도제를 탄 곰탕을 권했습니다. 남편은 술도 한잔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마시진 않았습니다. 아내 김 씨는 수면유도제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편 머리를 소화기로 10여 차례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뒀던 노끈으로 남편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은 이부자리가 깔린 거실에서 벌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어 남편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뒤 피로 물든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제와 수건 등으로 혈흔을 지우고 쓰레기 봉투 3개에 나눠 피로 물든 이불과 범행 도구를 담았습니다. 김 씨는 밤 9시 50분경 내연남 조 씨에게 전화해 쓰레기 좀 치워달라며 사건 현장으로 불렀습니다. 조 씨는 사건 현장인 집안에 들어가 4분 동안 머문 뒤 범행 증거물이 담긴 쓰레기 봉투 3개를 들고 나와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싣고는 다음 날인 1월 5일 밤 9시 15분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범행 이후 아내 김 씨의 행동은 더욱 대범했습니다. 내연남에게 범행 도구와 이불이 든 쓰레기 봉투를 맡긴 뒤 거실엔 새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러고는 외출 중이던 딸에게 연락해 함께 집에서 15m 정도 떨어진 노래방을 갔습니다. 3시간쯤 뒤인 다음날 1월 5일 새벽 1시경 다시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온 뒤 화장실에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한 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킨 것입니다. 딸과 함께 노래방에 있다 집에 2번이나 들린 것은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남편 이 씨가 평소 이혼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혼 안 해주니까 아주 난리 났었죠. 아내 김 씨가 남편을 살해한 건 아마 돈 때문일 거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저기 이제 건물 사는 데서 돈이 한 600만 원 나오고 또 이 신랑이 한 달이만 600 벌었고 한 달이만 1,300만 원 갖고 산다고 막 친구들 불안한 사람도 있어. 실제로 이들 부부는 3년 전쯤 11억 원 상당의 원룸 건물을 산 건물주였습니다. 건물세를 받으며 사건이 발생한 빌라에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김 씨는 끝까지 남편을 살해한 진짜 이유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고 사건 당일도 남편이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해서 화도나고 무서워서 그랬다며 우발적으로 일어난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또 평소 난폭한 성향인 남편이 사건 당일도 저녁 식사 때 술을 마시길래
취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겁이 났다며 그래서 남편을 바로 잠들게 하려고 곰탕에 수면제를 뿌린 뒤 졸려하는 남편을 딸과 함께 부축해서 거실에 눕혀 재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딸이 먼저 노래방으로 가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남편이 깨어나더니 어떤 여성과 통화를 시작했고 이에 어떤 사이냐고 따지자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칼을 들고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남편을 뒤로 밀었는데 수면제 때문인지 남편이 그대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졌고 일어나려고 하길래 현관문 옆에 있던 소화기로 머리를 몇 차례 내려쳐 기절시킨 뒤 집에 있던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말한 칼에서는 남편의 지문이나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7월 17일 광주지방법원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살해하고 범행 뒤 내연남을 불러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아내 61살 김모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김 씨를 도와 증거를 인멸한 내연남 62살 조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증거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수면제의 영향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살해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김 씨는 조시를 시켜 혈흔이 묻은 베개와 이불 등을 은닉하고 시신을 옮겨 범행 장소도 훼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연남 조 씨에게는 김 씨의 살인범 행을 알면서도 범행을 은폐하는 것을 도와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는 아내 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징역 18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아내 김 씨에 대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직 자신의 손익만을 따지며 이를 자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는 성향의 소유자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해쳐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자기애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물 유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남편의 저녁 식사에 수면제를 타서 잠들게 한 뒤 소화기로 머리를 내려치고 노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김 씨. 평소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웃들의 말처럼 자신의 불륜을 덮고 남편의 재산을 노린 범행은 아니었을까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을 오직 한 사람, 아내 김 씨는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결코 변명할 수 없는 범죄임을 기억하고 속죄하길 바랍니다.